26년 1회차 대지계획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지인데요. 문제지를 읽어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나오면 정북1조는 바로 그냥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건폐율 50%, 200%. 건축물의 층고 4.6m, 3.5m. 이런 거 있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4.6, 3.5, 3.5. 그냥 불필요한데 헷갈리지 않게 한번 그려서 바로 높이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4.6, 8.1, 11.6, 15.1, 18.6. 네,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요. 한 변의 길이는 5m 이상으로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주택 상부에 설치하지 않는데 이런 거는 필로티 없다라는 거고요. 주차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8대 일반형 장애인 없고요. 차량 진출입은 하천변 도로를 이용한다. 이거 저는 주차 구역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대지 계획의 문제를 풀기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변 도로를 이용한다라는 거 아예 답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그냥 다 풀려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0.5m고요. 정북 1조 10m 이하 초과 1.5라는 거 2.2분의 1은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고려사항과 도면 작성 기준에 보시면은 표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고려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격거리, 치수, 레벨, 면적, 건폐율, 용적률은 셋째,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격거리를 이제 각 학원의 모범 답안을 보면 뭐 1.5, 뭐 5.0 아니면 그냥 5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격거리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5m면은 5.00이 돼야 되는 거고 1.5m면은 1.5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하니까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 보셔야 되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지계획 문제는 배점이 35점인데 정말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을 찾기 쉽게. 제가 합격을 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빨리 풀리는 게 맞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쉽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대지계획이 상당히 그렇게 운 좋게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면 그래서 대지를 보시면은 3m 통과도로니까 당연히 1m를 확폭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4m와 여기가 이제 4m가 될 텐데 4m와 4m가 만나면 4, 3, 3, 2에서 2에 걸리죠. 2m씩 가각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하천변 도로잖아요. 하천변 도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됐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면 지금 8대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북 1조가 걸리는데 건물이 이쪽에 들어서야 면적이 나올 텐데 이렇게 8대를 다 뽑아버리면 건물의 면적이 전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이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면 소규모 5대 이하는 연접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4대씩 연접주차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또 이격거리가 없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선에서 이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차는 4대가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천변에서 들어가야 되고 건물의 면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4대씩 나눠져서 연접 주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를 답을 어떻게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씩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물의 위치는 여기서 0.5가 이격이 돼야 되겠지요. 정북 1조에서 1.5가 이격이 돼야 되겠지요. 여기가 1m 이격을 했고 여기서 0.5가 또 이격이 돼야 되겠지요. 그럼 여기도 1.5가 이격이 되겠죠. 그럼 건축물의
1층의 면적은 여기가 15m, 여기가 12m가 나옵니다. 왜냐면 5.5, 5.5, 11이 빠지고요. 그리고 1.5, 1.5, 3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면적은 보시면은 가로가 26이고 15에서 1m 확폭을 했고 2m씩 가각전제를 했기 때문에 26에 15에서 1m가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대지 면적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서 15, 11을 곱하면은 180이네요. 15 곱하기 12는 182니까는 180 나누기 대지 면적을 하면은 건폐율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를 같이 올릴 건데 문제풀이를 보시면 뭐 정북 1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후퇴가 되겠죠. 여기 뭐 5층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4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서 면적을 구하면 거기에 따라 용적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주차장의 위치가 아주 쉽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건물의 모양도 사각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답 찾기가 좀 쉬웠을 거고 오히려 이게 답이 맞나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점 배점을 준 것 같고요. 배치도는 아직 제가 풀어보진 않았는데 배치도를 풀어봤을 때는 65점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형이 레벨 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판을 활용해서 답안을 그리는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트레싱지는 잘 붙이셨으면 트레싱지는 넘기시고 여기에다가 이격거리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3m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확폭은 뭐 지금 여기서 바로 가선이 아니라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폭을 하면 4m, 4m 들어오기 때문에 4332 해서 2m씩 가각전제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면은 이제 이격거리를 이격하시면 됩니다. 이격거리는 가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북 북쪽 방향은 1.5m가 이격이 되어야 되겠고요. 남쪽은 0.5m. 이렇게 이격을 했으면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차장은 힌트를 너무 확실하게 준 것 같아요. 이 하천변 도로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하천변 도로에서 주차장이 진입을 해야 되고 8대가 일자로 가게 되면 정북 1조 때문에 이쪽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설 면적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물의 면적이 가장 잘 나올까를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4대씩 연접 주차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든지 한쪽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한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연접 주차는 5대 이하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저는 바로 이거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구획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에 대해서 가선으로만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층고도 결정된 거니까 층고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층고가 4.6m, 3.5m죠.
몇 층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뭐 나와봤자 4층, 5층까지가 다일 겁니다. 그려주시고 이제 정북일조 가선을 그려야 되는데 정북일조는 여기 보시면 4.8, 4.0, 플러스 A, 플러스 A 이거를 보시면은 3.2가 나옵니다. 뭐 이 네 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도 3.2가 나오고요. 뭐 면적을 구해도 4.2가 나올 겁니다. 3.2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에 2분의 1을 하면 1.6에서 정북일조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10m를 하면 요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제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트레싱지를 덮으시고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겠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붙여서 2.5m, 5m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4m이기 때문에 2m를 이격을 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2m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6m를 확보해야 되는 최소 이격거리가 되겠고, 저 같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을 저 안쪽으로 밀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애매하게 주차장이 이렇게 가운데 있기보다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도 활용을 못하고 여기도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 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이 안쪽으로 가면은 이런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 활용 면에서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0.5m가 또 이격이 돼야 되겠죠. 0.5m가 이격이 됐을 때 거리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5.5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격거리가 5.5가 나오고요. 총 거리가 26m니까 5.5, 5.5, 11을 빼면 여기 거리는 15m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거리, 총 거리가 기존에 15m였기 때문에 정북일조 1.5m 이격을 하고, 여기 1m, 0.5m에서 1.5m 이격을 했으면은 3m 빼면은 여기가 12m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의 면적은 계산을 해보면 15 곱하기 12를 하면 180이 나오죠. 180입니다. 180이 나오는데 이것을 건폐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 면적에서 가각전제한 거 빼고 삼각형의 면적을 빼면 364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각전제한 거를 빼면은 362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구하면 180 나누기 362를 하면은 49.72가 나옵니다. 이게 건폐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층의 면적과 건폐율을 구했는데 나머지 층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려면 정북일조 이격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북일조 이격거리는 자칫 잘못 계산하면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를 그려서 항상 저는 구했었고요. 정북일조 같은 경우에 정북일조가 틀리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다 틀렸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라서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북일조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거 별로 걸리지 않아요. 층고를 써주고요. 여기에는 높이를 씁니다. 그럼 여기는 4.6이고요. 여기는 8.1, 여기는 11.6, 15.1, 18.6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리고 인접대지 레벨을 써주고 이걸 빼줘야 되겠죠. 빼줄 필요 없고 여기는 10이 되겠고 여기는 13.5
15가 되겠고 여기는 1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는 뭐 1.5가 되겠죠. 그리고 10m까지 1.5니까 1.5, 여기는 6.75가 나오겠고요. 여기는 8.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명확하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틀릴 일이 없고요.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면 여기는 1층까지는 180, 2층 180, 3층 180, 여기는 이격하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6.75, 8.5, 그럼 여기까지는 1.5니까 6.75에서 1.5를 빼면은 5.25네요. 5.25, 여기는 1.7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뭐 5가 되겠네요. 여기는 5 곱하기 15가 될 것이고 여기는 6.75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5 곱하기 15는 5일은 5, 25에서 75가 되겠고요. 6.75 곱하기 15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01.25가 되네요. 101.25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연면적을 구해보면 716.25가 나오고 이것을 용적률을 구해보면 197.86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건폐율 50%와 용적률 200%도 달성을 하면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5층이 되겠고 4층이 되겠고 3층까지는 1.5m까지 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으면 이걸 이제 트레이싱지를 떼서 도면거리에 걸어 놓고 또는 뭐 본인이 보시기 편한 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0.5m를 스케일을 대지 않고 작도를 했는데 스케일을 굳이 저는 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항상 평면도 단면도도 그렇고 대략적인 이격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케일을 대야 되고 지금 이렇게 0.5 같은 경우는 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1m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이면 0.5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 6.75였죠. 솔직히 이거 채점하시는 분들이 스케일을 대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대는 것을 최소화해서 저는 항상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빗금을 쳐야 되겠죠.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0.5였고요. 여기가 5.00, 여기는 1.75, 그리고 여기는 5.75가 되겠고요. 여기는 1.5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면도를 그리면 이런 거 그리실 때도 여기랑 딱 맞췄더니 안 맞네, 이거 왜 이러지 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선에 맞춰서 또 그리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케일로 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명시하는 치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뭐 3층하고 2층하고 4층은 이제 빗금을 그리시면, 이 빗금도 지금 저는 조금 촘촘하게 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빗금도 그냥 널찍널찍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빗금을 그렸느냐 이런 식으로 널찍널찍하게 그리셔도 감점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프리핸드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써주셔야겠죠. 1층, 2층,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뭐 작도를 잘하기 위해서 신경 써서 작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이렇게 찾고 답 이렇게 작도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가선을 항상 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감점 요소나 가점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 남는다 싶으면은 뭐 그래도 좀 더 이뻐 보이고 싶다 싶으면은 뭐 가선을 그려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가선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 무엇을